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분 경매입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날 오후, 제가 매우 좋아하는 동료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거 가자고 합니다. 그거라고 하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냐고요? 제목에 있잖아요. 그거 강제집행. 우린 보통 강제집행을 잘 하지 않아요. 말로 해도 될 걸 굳이 돈 들여서 할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동료도 오랜 경매 생활을 이어가면서 강제집행 따위는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을 참고 기다린 끝에 강제 집행을 한다는군요. 강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 개문을 해야겠죠. 강제 개문한 이후에는 살림살이를 드러냅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할 때 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2명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 증인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발탁된 거죠. 난 존재감 쩔어. 산 넘고 물 건너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울 요지에 자리 잡은 아파트입니다. 요지 아파트면서 층수도 좋네요. 노얄층입니다. 물건 드러낼 분들 먼저 오시고 그 이후 집행관이 오십니다. 채권자 부르고 증인의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합니다. 증인 인적사항 기재하네요. 집행관이 등장한 후 열쇠 장인이 오십니다. 뚜껑 개봉하기 전 문을 연거푸 두드리며 집행관의 쫄깃한 경고가 이어집니다. 대답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네요. 이윽고 전문가 투입, 열쇠장인 투입. 개봉해야 할 잠금장치는 전자장치네요. 전자장치는 어떻게 따는지 아시죠? 요즘은 나름 첨단장치를 이용합니다. 현관문 안에서 밖을 내다볼 수 있는 미니 망원경은 어떤 집이든 장착되어 있어요. 일단 그 미니 망원경을 밖에서 뜯어냅니다.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대가리를 잡고 벤치로 돌려서 빼내면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 자리만큼 구멍이 뚫리겠죠. 구멍. 그 구멍에 열쇠 장인이 나름대로 만든 특수 장치를 삽입합니다. 특수 장치는 내시경이에요. 카메라를 보면서 더듬거리면서 잠금 장치를 찾아요. 찾아낸 잠금 장치를 찍어 누르면 문이 열리게 되겠죠?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열쇠 장인이 말합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듯 하네요. 낯 걸려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등줄기가 오싹합니다. 집행관의 수차례 경고에도 반응이 없었는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시체? 시체를 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두근 두근. 문을 확 엽니다. 그런데 채무자이자 집행 피신청인이 빤스급의 옷차림으로 딱 서 있네요. 반가웠어요. 일단 시체를 안 봐도 되니 다행입니다. 피신청인이 허리춤에 손을 짚고 무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경매고수인 저의 동료가 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왜 저를 불렀는지 이해도 갑니다. 혹시라도 맛이 간 채무자가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릴 때 로우킥을 잘할 수 있는 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가 다리가 짧거든요. 피신청인은 하늘이든 땅속이든 본인의 정신을 훌륭히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인 듯 했습니다.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뉴스 생방 중에 갑자기 들어와서 앵커의 마이크를 빼앗아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죠. 아주 오래전에. 이분은 더 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간답니다. 그걸 쏘면 다 죽는데요.
그리고 본인의 눈에는 CCTV가 장착되어 있다네요. 방송용 장치래요. 송출하면 다 죽는답니다. 그러면서 난 세금도 잘 내고 관리비도 잘 내고 있는데 왜 내가 나가야 하는지 모르겠답니다. 그에 대해 집행관이 여러 가지로 납득이 가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집행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본인의 주장만 해댑니다. 모두 난감한 상황에 빠져듭니다. 왜? 대화로 풀어갈 수 없었고 3년을 기다린 끝에 마지막에는 집행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갑니다. 피신청인은 시세에 접근한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받고 나가면 피신청인 입장에서 크게 손해볼 것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나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3년이란 기간과 배당 부분은 오프라인에서 말해줄 수 있음. 내막 설명하자면 매우 길어서요. 어쨌든 난감한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집행관과 그 일행은 더 이상의 일을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민사집행법 제5조를 떠올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2항, 그 조문은 다음과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1.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 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금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말이죠. 저항받을 때 출동할지도 모르는 국군. 로킥 준비 중이네요.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은 강력한 저항을 맞이한 경우라고 보면 된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동행한 증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화기를 들어 원조를 요청합니다. 제가 전화기를 들고 싶었지만 언제든 짧은 다리를 이용해 로킥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자세를 취해야 해서요. 그러나 원조 자체가 쉽지 않네요. 민사집행법 제5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경찰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고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민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듯합니다. 느낌상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오해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벽에 헤딩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호련 무엇인가 떠오릅니다. 호흡을 크게 한 후 전화기를 낚아채서 다급하게 채무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어요. 빨리요, 빨리. 큰 소리로 외쳤죠. 그 말을 듣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합니다. 경찰의 입장에서 드디어 확실한 명분이 생긴 것이죠. 민사 문제가 형사사건으로 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난동에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경찰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앞을 다투어 달려오는 게 보입니다. 대충 경찰 한 개 분대가 출동한 것 같아요. 합의 8명. 경찰이 도착하자 눈에 레이저가 나가고 CCTV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의 피신청인 한마디도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한 개 분대의 힘에 압도되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른바 연극을 했었는지 현명하고 책임감 강한 경찰이 말씀하시길 피신청인은 우리가 책임질 테니 집행을 이어가라고 하네요. 덕분에 그 이후는 별다른 저항 없이 순조로운 집행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집행이 끝나고 집행관이 채권자를 부르고 정자세하라고 합니다. 이른바 시상식이죠. 마주하고 서서 문서를 읽어내립니다. 본사건 사건번호 땡땡땡땡 채권자 아무개는 이 시간부터 주소 땡땡에 대한 소유자로서 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건한 순서였고 채권자인 동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구독도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그리고 절차에 대해 상기시켜줄 한 가지. 집행을 하고 집행물 창고에 보관을 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집행관은 보정명령서 하나를 줍니다. 그 명령서는 다름 아닌 채권자의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증서이죠. 그 증서를 동사무소에 들이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으면 채무자의 마지막 주소를 알 수 있겠죠. 그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의 문구는 별거 없어요. 당신의 짐을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니 찾아가라는 것이죠.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내용증명을 발송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법원에 환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창고 보관 물건을 만에 하나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죠. 그리고 강제집행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건 그렇고 음식물은 집행물 창고에 보관하지 않아요. 받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 처분에 피땀을 질질 흘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대꾸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